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이세돌 구단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국 이후에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과 AI라는 말에 겁을 좀 집어먹은 것 같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AI에 대해서는 양가 감정이 생겼죠. 그 후로 AI는 기술이나 미래를 언급할 때 꼭 나오는 이야기지만 대중들이 느끼기에 이세돌 이후 충격적인 사건이 뜸해서 그런지 조금은 정체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도대체 AI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한 답을 주면서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을 리뷰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과학자인 카이스트 김진영 교수님이 쓰신 AI 최강의 수업입니다. 제목에 맞게 이 책은요, 대중들에게 AI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만들어진 책이긴 한데요. 중간에 살짝 AI 프로세스의 작동에 대한 원리 설명을 보면 대중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렵단 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부분 빼면요, 전반적으로는 보통의 기술에 대한 책들이요, 마치 동료 엔지니어와 과학자에게 이야기하듯이 쓴 것에 비해서 대중적인 눈높이를 잘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로 바둑두는 AI에 대해서 더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바둑계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은퇴를 해서 그렇습니다. 알파고가 고수들의 기보를 학습해서요, 패턴을 찾아나가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나온 알파고 제로는요, 인간의 기보는 전혀 참조하지 않고요, 바둑의 규칙만 알려줘요. 그러면 그 규칙을 학습한 AI끼리 대국을 거듭시켜가지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 제로는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수들을 다 이겨버려요. 몇천 년간 인간이 발견하지 못했던 신묘한 수를 두어가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AI가 바둑을 두는 일은 더 이상 해봤자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알파고는 은퇴를 한 겁니다. AI가 부각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을 뿐이지 인공지능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입력을 음성으로 했을 때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업체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챗봇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파파고의 번역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AI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AI는 우리가 쉬는 중에도 갈 길 가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AI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결국 AI가 인간을 능가하고요. 그리고 영화에서처럼 인간에 대한 지배욕을 드러내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AI는요, 약한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프로그램된 것이라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를 뛰어넘어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알파고는 바둑만 두거든요. 알파고가 우리 집 개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립되는 개념이요, 범용 인공지능, 강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AI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과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문제는요, 기계가 사람의 의지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패턴 분석으로 그런 것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정이나 의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AI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아직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 아이디어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MS의 빌 게이츠 등이 종종 경고하는 AI의 위협은요, 사실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지 아직은 사실로 구현되지 않은, 그리고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조차 없는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죠. 레이 커즈와일은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AI가 인간을 초월하는 특이점이요, 2045년에 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가령 언어 번역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면 사람보다 잘할 것이고요. 소매 점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2031년 정도, 그리고 외과 수술은요, 2053년이고,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 자체를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2103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들은요, 모두 한 분야에서의 성취고요. 그러니까 약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강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AI가 인간을 능가한다고 해서요, 그것이 영화에서처럼 우울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도 많이 나오는데요. 체계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다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느낌도 듭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면요, 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한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여러 상황하에서의 자연어 처리 기술들은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한 분야더라고요. 한 번은 테슬라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해서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전복되어서 지붕이 도로 쪽을 향해 있다 보니까 테슬라는 트럭의 지붕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었다면 트럭이 이렇게 누워있다 하더라도요, 아, 저것이 트럭이구나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거예요. 지금 취업 면접에서는요, AI 면접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구직자가 대답하는 대답의 내용은 전혀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어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는요, AI가 내용은 전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AI 면접에서는 구직자의 태도라든가 말하기 방식 같은 것만 평가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든가 당황하고 있다, 이 정도의 판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AI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AI가요, 이쪽이죠. AI가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요, 사람을 지배할 것이라는 공포는요, 영화나 소설에서 양산된 것이지 공식적으로 말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100여 년 정도 후면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과연 인간의 역할과 위치는 어떨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거든요. 지금 AI가 한참 시작되고 있는 이때요,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고요, 교육이나 제도 등의 그런 고민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AI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요, 저는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삼 사람에 대한 경탄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보고요,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AI 개발의 역사와 원리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잘 누리고 계시지는 못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표현하는 일들을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김진영 교수의 AI 최강의 수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눌러주시면요, 여러분이 AI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